안녕하세요. 권화야입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로 7주로 지키면서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꽃장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나골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린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 감사절에 꼭 필요한 거죠. 보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들, 아직 덜 여물어서 애기 부들인데요. 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린초가 준비되어 있고요. 기린초, 해바라기, 그리고 소국, 그리고 이제 맨드라미가 있습니다. 맨드라미. 오늘 그 맥주 감사절을 상반기 감사를 묶어서 드리는 것을 우리 맥주절로 지키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계획을 해서 벌써 어느새 7월까지 성큼 왔기 때문에 상반기 감사를 하나님께 이제까지 우리가 잘 살았다라는, 그리고 어떤 수확을 거뒀던 상반기에 그 감사를 묶어서 드리는 것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리맥을 써서 보리를 수확하는 그러한 그 시기, 상반기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태까지 기도생활 못한 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이 주일에는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들을 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그 꽃수술 위에 보면 약간 마른 쪽이 있죠. 그래서 요것은 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기본적인 라인으로 쓰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감사주일로 이제 지키면서요, 부채 모양을 두 가지 화형을 같이 복합시키는 그런 화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꽂아보겠습니다. 중심부 앞에서부터 부들을 라인으로 꽂는데, 방사죠. 부채의 모양은 방사 초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대로 그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한쪽 방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너무 여러분들이 그 부채형에 연연하진 마시고요. 성전 꽃꽂이 했을 때는 항상 그 광대쌍의 넓이에 그 맞춰서, 그리고 또 그 강대상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제단 그 환경에 맞춰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너무 화형을 기본적인 화형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 한쪽을 조금 좁혀가면서 디자인이 되고 있죠. 지금 제가 부두를 2단 정도 썼거든요. 부두를 2단을 썼는데, 여러분들 그 성전에 맞게 소재 선택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런 식으로, 부들로서 약간 팬형인데, 2분의 1 쪽만 지금 진행하고 있죠? 하나의 선들을 펼쳐져서 좀 시원한 감각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단 정도는 또 이것도 같이 잘라서 이것도 이제 부채 화형의 그 2분의 1 쪽으로다가 반대쪽에 꽂겠습니다. 조금 나눠서요. 앞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운데는 중심을 조금 비워두세요. 다른 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약간의 앞뒤의 차이점을, 깊이의 폭을 차이점을 두셔서 이 화형은 연출해야 더 멋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여러분도 보시기에는 한 방향으로 꽂은 것 같지만 이것이 약간의 거리감을 두고 앞쪽과 뒤쪽이 열려진 상태로다가 부채살 모양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다음은 보리를 꽂겠는데요. 보리도 역시 우리 맥주 감사절에는 꼭 보리를 좀 상징적 의미로 쓰는데, 보리 수확을 하는 그런 감사다 해서 추수감사절하고는 조금 다르게 맥주절 때는 보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리를 사용하셨을 때 보리의 모습도 그대로 형상 자체도
살려질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부채살 모양의 형상에 그대로 덧대어서 보리를 꽂아줍니다. 되도록이면 멀리서 보면 보리의 인맥이 시원하게 보일 수 있도록 보리를 그대로 꽂아줍니다. 주로 이제 보리를 묶어서 꽂는 형태도 많이 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리의 시원스러운 그런 형상 자체, 라인을 그대로 살리면서 부들의 선과 같이 똑같은 라인으로 방향을 펴겠습니다. 이런 것이 단순하게 반복적인 그런 효과를 얻겠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형태가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고요. 단일화됐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아주 깨끗한 이미지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느 소재를 특별히 그것을 더 의미적으로 전달하고 싶다 했을 때는 같은 테크닉을 반복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자, 이렇게 하면 부들과 보리가 같이 맥락에서 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쪽도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쪽에서 보였을 때 더 많이 보리를 보여주는 게 좋겠죠. 저는 앞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시는 분들 쪽에서 앞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보리를 앞쪽에 많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 모습이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 동작이지만 여러분들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꽂아주시고요. 굉장히 풍성해 보이죠? 특별히 이제 그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요. 그럴 때는 감사는 항상 풍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드렸을 때도 조금 드리는 것보다는 많이 풍성하게 그렇게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자, 다음에는 중심부에 아까 조금 열려놨었던 그 중심부에 해바라기가 들어가겠습니다.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들은 주만 바라본다고 하죠. 그래서 주바라기인 우리들의 모습을 해바라기로 표현을 해봅니다. 해바라기는 중심부에만 꽂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꽃의 그 궁합이라고 할까요? 어떤 꽃과 어떤 꽃이 있을 때 아주 잘 어울리는 배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면 성전꽃꽂이 책을 특별히 보면 항상 소재 배합법이 나오는데 어느 계절에 어느 절기에는 어떤 주지감과 어떤 나무와 어떤 꽃들이 잘 어울리는 그런 것을 이제 목록화해서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보리하고 해바라기 그리고 부두라고 해바라기 이런 것들은 너무나 그 궁합이 잘 맞는 그러한 소재인 것 같습니다. 색상 쪽에서 오는 것도 그렇고 편안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꽃만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중심부에 해바라기를 중심 잡아 있는 우리 주바라기 모습의 우리들의 성도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중심을 잡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심의 마음이죠. 그래서 맨드라미가 지금 보면 굉장히 조금 이렇게 두툼하고요. 형상 자체가 아주 뚜렷하죠. 그러면서도 보기에도 굉장히 무게가 가고 있는 꽃입니다. 리시안시아스 같은 가벼운 꽃에 속하지만 맨드라미는 한 손으로 봐도 실질적으로 무겁고요. 시각적으로 느끼는 질감에서도 굉장히 무거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그런 뜻으로 무게를 더하면서 실질적인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표현으로 꽂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중심부에 맨드라미를 꽂아서 전체적인 햇살처럼 퍼져나가 있는 선들을 여기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디자인도 항상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어떠세요? 디자인을 다 하고 났을 때 성도들이 그 꽃을 보고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인데요. 성전 꽃꽂이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예를 들면 쓰러질까봐 무서워한다면 그것은 잘 될 꽃꽂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심부에 이렇게 무게중심점을 맞춰주고요. 실질적인 무게중심점도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시각적인 무게중심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기린초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기린초 같은 경우도 이것을 라인으로 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보조꽃인 필러 플라워의 역할로 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형상 자체에서 라인 플라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많이 띄시고 위쪽으로 높게 쓰셔도 이 기린초의 줄기가 굉장히 그 부들만큼이나 단단하고 라인이 깨끗해요. 그래서 선으로 쓰셔도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해바라기 중심부에 해바라기를 보조하는 필러로서 이것을 양감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지금 보면 부채살에 있는 모습에 펼쳐 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바라기 노란 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기린초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가운데 중심부에 이것을 모아 보겠습니다. 성전 꽃꽂이는 멀리서 바라봤을 때 어떤 조화감이 있어야 되고요. 완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체의 어떠한 소재도 중요하지만 서로 어떤 색상의 하모니라든지 형태의 하모니가 하나로 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오늘 작품 구상한 화형과 그 색상과 그런 소재의 배합이 제대로 맞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두가 이제 펼쳐지는 라인 형성을 갖고 있는데 해바라기가 굉장히 또렷또렷하고 대비감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시 부드럽게 보리의 맥락과 같은 모습, 그러니까 보리의 위로 쭉쭉 뻗어가는 그런 모습을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기린초를 해바라기의 형태적인 면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꽂고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을 했을 땐 여러분들이 오늘은 무슨 형태를 하겠다. 어떤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감동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획화되어야 됩니다. 어느 분들은 꽃을 하나 꽂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 꽂고 여기가 비었으니까 놓고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계획이 없는 그런 화형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즉흥적인 발상에 의해서 디자인이 독창적일 수는 때로는 있지만 실수할 때가 더 많죠. 예를 들면 굉장히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다 뺐다 하면서 한 30분, 1시간이면 끝낼 성전 꽃꽂이를 막 2시간, 3시간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한 것을 거치면서 이제 좀 더 세련된 그 성전 꽃장식을 하게 되지만 경험에 의해서 그렇지만 처음부터 계획화돼서 우리가 디자인 연습을 하신다면 훨씬 더 꽃한테도 좋죠. 놓다 뺐다를 안 하니까. 그리고 그 길이를 알아서 잘라주니까 꽃한테도 굉장히 그 신선도도 오래 가고요. 그로 인한 실습에 의한 그러한 그 부작용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성전 꽃꽂이를 하실 때는 늘 스케치와 더불어 소재를 선택을 하셔서 그것을 적당량의 그 소재를 물올림을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특별히 여름철에는 꽃들이 금방 무르고 박테리아가 생기기 때문에 금방 시들죠. 그래서 성전 꽃꽂이들을 이제 여름 동안에는 뭐 7, 8월에 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재하시는 그런 것들은 밤낮이 없으시죠. 정말 24시간 졸지도 않고 저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덥다고
그리고 꽃이 시든다고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꽃꽂이를, 성종 꽃꽂이를 드리는 그 마음을 쉰다는 것은 조금 의미적으로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절적으로 우리가 더우면 어때요? 우리도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먹고요. 그리고 냉동실에 얼음 조각을 해서 우리의 더위를 식혀주는데 꽃들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 꽃꽂이 하시는 그러한 그 성도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물 한 잔을 시원하게 보관해서 먹듯이 꽃도 시원하게 보관해서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마음으로 한다면 힘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떠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량감으로다가 해바라기 쪽에 더 강조해서 기린초를 놨는데 전체적인 형상에서 볼륨감이 있습니다. 훨씬. 그리고 이 역할은 전체적인 그 햇살처럼 퍼져가는 그 감사의 이미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이제 나나골드를 한번 꽂아보겠는데요. 이 나나골드의 그런 역할은 역시 밑 베이스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마감재로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형상 자체가 부채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완전한 부채형은 아니지만 약 한 3분의 2 정도의 부채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스타를 했을 때 우선 그 0도로부터 여기 90도까지 진행되는 완전한 펼쳐져 있는 그 부채형을 만들 수 있지만 공간에 따라서 3분의 1쪽 아니면 4분의 1쪽만 열어놓은 부채 아니면 거기에 8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기 마음속에 분할을 해서 그 방사 표현을 해주신다면 좀 더 세련된 부채형을 구사할 수 있고요. 부채형이 너무나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난 잘 못 쓰겠다라는 그런 불편함을 덜어줄 수가 있겠죠. 형편에 맞게 공간에 맞게 부채 화형을 펼쳐 보여주신다면 여름철 그런 디자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시원한 의미도 있고 좀 보는 사람으로부터 시각적인 느낌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감재 역할도 어떻게 하냐면 부채의 형상을 그대로 살리면서 나나골드를 써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혼합이 되는 그런 형태는 아래서 갑자기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오늘 화형 자체는 화기로부터도 그렇지만 모든 화형의 그 모습 자체가 밑마감재가 부채형으로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나나골드의 표정 자체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 안에서 마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모양 그대로다가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제 작품을 할 때는 항상 전체적인 외형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물론 속의 내용도 중요하죠. 어떻게 어우러졌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좋아져. 하지만 완성도 마지막에 그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체를 너무너무 잘했는데 마무리의 베이스 작업을 밑받침 작업을 잘못해서 전체의 형상을 망치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꽃꽂이를 하거나 다른 디자인을 할 때도 항상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완성도를 높여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펼쳐진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나나골드를 꽂아줍니다. 우리가 이제 1년 내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편백 종류, 청지목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없다면, 우리가 정말 그 그림을 무엇로 쓸까라는 어떤 것도 있는데 어찌 보면은 늘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모를 때도 있거든요. 물론 식물한테 감사한다는 건 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면 꽃을 하다 보면 늘 그것은 오래 보관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꼭 어느 디자인이나 그냥 비슷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1년 내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은 그러한 그 오래가는 소재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나나골드 같은 인맥도 좀 올해는 나오지만 이것은 편백이랑 좀 틀립니다. 또 느낌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편면적으로 되어 있고요. 색상도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거칠게 생기지 않아서 우리 회원은 나나골드가 참 좋다, 고급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굉장히 좋은 소재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에도 여기도 이쪽도 같은 형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나나골드 형상 자체가 조금 팜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뭐 둥글둥글한 소재면 이 느낌이 좀 덜 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소국이 남았죠. 소국을 가지고 꽂아 보겠습니다. 소국은 역시 이 맨드라미를 감싸주면서 표현을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색상도 비슷하지만 형태가 틀리죠.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어떤 그 반대적인 요소의 색상을 쓸 수 있지만 지금 효과적인 면에서 맨드라미 색상을 보완해주고 같은 톤으로 지금 써봤습니다. 소국도 여름철에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오래 가죠. 일단은 오래 가고 소박하고요. 그리고 색상을 잘 갖춘다면 지금과 같이 맨드라미라든지 해바라기라든지 이런 소재에 너무나 잘 어울리죠. 이제 앞쪽에서 이제 많이 보기 때문에 앞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표정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거 감안해 주시고요. 항상 그 밑마무리는 앞에서 봤을 때 다 꽂고 앞에서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그런 균형감 같은 거를 마무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너무나 빽빽하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면은 그 맨드라미가 너무나 타이트하죠. 그런데 속옷까지 타이트하면은 조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열린 공간으로 이렇게 좀 톡톡 튀어나오게 그런 식으로 꽂아주세요. 자, 이제 마무리가 여기가 덜 됐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부채살 모양이죠. 부채살 모양의 저희들의 그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이 아니라 상반기 6개월이죠. 상반기를 어떻게 우리가 살았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았나를 반성해 보는 시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맥주 감사절에 또 한 달을 생각하고 또 6개월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6개월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